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건강 수명 관점에서의 근거와 적응증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GLP-1이라고 하면 아마 비만 치료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세마글루타이드와 털제파타이드는 체중 감량 효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GLP-1을 비만 치료제를 넘어 건강 수명을 변화시키는 치료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변화가 전립선 건강과 전립선암 치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혈당을 낮추는 것일까요? 체중을 줄이는 것일까요? 물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환자가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이 개념을 헬스스팬, 즉 건강 수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질병 없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늘리지 못해 노년의 고통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의 치료 목표는 위의 그림에서 보이시듯 같은 수명이라도 장애 없이 스스로 움직이고 인지하는 건강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헬시 에이징이라는 건강 수명을 중요한 보건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걷고 식사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과 이에 정신적 능력을 더한 내재적 역량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거기에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기능적 활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최근에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공통된 질환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예전에는 비만을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만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결국 여러 장기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에서는 Obesity is accelerated aging 이라는 뜻으로 즉 비만이 노화를 가속화한다 라는 사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당뇨 치료를 위한 혈당 강화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거듭하며 비만 치료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 위고비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된 세마글루타이드와 2022년 마운자로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된 털제파타이드 등의 약물이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부전, 수면 무호흡 등까지 이런 질환에서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의 약제가 여러 장기를 동시에 보호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GLP-1을 단순한 당뇨 치료 약물이 아니라 Systemic Disease Modifying Therapy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바로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LP-1의 각 장기에서 보이는 치료 효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에서는 GLP-1이 포만감 신호를 높여 체중 감소와 식욕을 낮추는 효과를 보입니다. 췌장과 간에서는 포도당 농도에 맞춰 인슐린 분비를 높여 혈당 수치와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동맥을 확장시키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계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여과율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시스템에서는 면역 반응을 가라앉히는 M2 마크로파지를 주로 발현시켜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든 반응의 시너지를 통해서 신체 전반의 만성적인 노화를 막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를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GLP-1의 건강 수명에 대한 효과를 추론해 볼 때 비만과 당뇨 치료 효과를 기반으로 심혈관계와 신장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을 추론하고 확인해낼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그것은 건강 수명에서의 효과까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 과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와 논문들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상 임상시험입니다. 우선 리더 트라이얼에서는 GLP-1 아고니스트의 일종인 리라글루타이드가 메이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약 13% 감소시켜 처음으로 GLP-1 아고니스트에서 심혈관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텝 1 프로그램에서는 체지방 감소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렉트 트라이얼에서는 혈당 개선 효과와 완전히 별개의 약효로도 심혈관계 질환에서 치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우 트라이얼에서는 심부전 확률 감소와 신기능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썰마운트 연구에서는 고도비만에서 현재의 마운자로와 같은 기전인 두 가지 패스웨이를 동시에 공략하는 방식의 약물이 탁월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GLP-1 아고니스트를 통한 비만의 개선과 체중 감소는 염증 반응을 낮춰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낮추면서 노화를 방지하고 그것을 통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체중이 감소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역시 같이 감소하고 그를 통해 심혈관 질환 역시 방지하며 그로 인해 타격이 큰 일체 내부 장기의 노화를 막는 것이 그 기전입니다. 결국 여기서 GLP-1 아고니스트는 노화를 막는 여러 패스웨이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도 매우 드문 약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관점에선 물론이고 전체 인체의 대사적인 상황을 전부 조절해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세포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DNA 손상을 막고 세포 사멸과 퇴화로 인한 노화를 막는 건 역시 가능하며 노화세포가 축적되는 것을 직접 방지하여 전신 장기의 생리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이시듯 비만은 수많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신체 대사와 호르몬 체계에서도 이상을 일으키고 심혈관계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GLP-1 아고니스트는 이런 모든 과정을 억제하기에 당연히 노화 방지에서 매우 큰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듯 심혈관 질환 위험을 14%,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13% 감소시킨다는 매우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비만과 암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며 GLP-1 아고니스트의 암 치료 혹은 예방에 있어서의 효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전달 체계를 손상시키고 이를 통해 IGF-1의 발현에도 영향을 끼쳐 세포 분화와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세포가 발생시키는 아디포카인의 불균형으로 렙틴 수치를 높이고 아디포네틴 수치를 낮춰 세포 내 DNA 손상을 고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방어 기전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암의 발현이나 조직에서의 잘못된 분화 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GLP-1 아고니스트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인슐린 회로를 막고 회복시키며 과도한 그로스 팩터와 세포 노화 과정을 막는 효과를 본다면 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GLP-1 아고니스트가 각 종류별 암에서 실제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본 논문의 결과를 간략히 그래프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대장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자궁내막암 등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모두 신뢰 구간 이내에서 암의 위험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전체 대사와 심혈관계 질환 위험 등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그 영향으로 암에 대한 위험도도 감소시키는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추론해 보았을 때 우리가 전립선 건강 또는 전립선 암을 막는 것에도 GLP-1 아고니스트와 그 외에 메타볼릭 테라피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추론해 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만과 암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에서 파생하여 비만이 전립선 암에 끼치는 영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MI, 즉 비만도가 높은 환자에서 지방이 많으면 글리슨 스코어가 높은 등의 고위험 전립선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고 질병의 가속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결국 인슐린 수치가 높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테스토스테론 청소율이 낮아지고 세포 분할을 촉진시키는 IGF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며 나쁜 염증 반응 물질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암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이며 그렇기에 전립선암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립선암에서 GLP-1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사례들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우선 임상시험 전 단계의 동물 실험에서 GLP-1 아고니스트가 전립선암 세포의 세포 분화 패스웨이를 늦추고 세포 자멸을 촉진시켰습니다. 발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형적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GLP-1 치료를 받은 경우 대조군에 비해 확연히 낮은 비율로 고위험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최신 연구들에서는 GLP-1 아고니스트 등의 대사 치료가 비만과 신체 비율 유지뿐만 아니라 PSA 상승을 늦추는 데에도 서로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치료에서도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 추론해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박탈 치료, 즉 ADT를 받는 환자군에서 신체 능력이 많이 줄고 근육 감소증이 자주 생겨 노화가 촉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최근 주목받는 새로운 치료법인 PSMA 라디오리간드 테라피 등의 추가 치료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자주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GLP-1 치료가 전립선암에도 효과를 보이고 근감소증과 노화를 막아서 건강 수명을 늘려준다면 PSMA와 같은 새로운 추가 치료법도 훨씬 수월하게 건디면서 치료 선택지를 늘리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정확히 시행된 연구는 없지만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히 가치가 있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훌륭한 가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GLP-1 아고니스트의 비만과 건강 수명에서의 효과와 이를 암, 전립선암과 연결지어 결과를 확인해보고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추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